김건희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맞아요. 그거로 해서 시작됐죠. 연일 언론에서 네.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김영선 5선 의원이죠. 김영선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았는데 그게 김건희 입김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특검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이것이 처음 이 논란이 시작이 된 거는 뉴스 토마토의 지난 9월 보도였고요. 그때 보도는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한 의원, 2명의 의원이 제보를 합니다. A 의원이라고 나와있죠. A 의원이 제보를 A 한데 의원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한테 김해로 옮기는 게 어떠냐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다, 봤다라고 A 의원이 얘기하더라라고 뉴스 토마토? F? 뉴스 토마토가 썼다라는 게 첫 보도였고 이거 김건희 공천 개입이다라고 나왔는데 저 A 의원 누굽니까? 까도 지금 이 사람만 나옵니다. 이준석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의문을 가져봐야 되겠죠. 아, 이준석 의원이 뭔가 있으니까 뉴스 토마토에 제보를 했겠지. 그러면 이건 본인도 이제 인정을 한 거니까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하고 나온 거니까요. 이준석 의원 스스로가 나와서 자기가 자인을 합니다. 그 A 의원이 접니다. 그런데 약간 꼬였습니다. 제가 김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고 제가 말했는데요. 이거는 공천 개입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보여요. 공천 개입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언론 프레임을 얘기를 드리자면 이것은 정확하게 두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윤상현 공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하고 두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전화 받았냐?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넣어주라고 얘기해서 넣어준 거냐? 네. 김영선 공천 과정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것도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냐? 김건희는 그럴 것 같으니까. 혹은 김건희를 넣어야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말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문학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해서 크게 반발을 하고 나서면서 과거에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해서 왜곡된 정보를 갖고 나를 공천에서 배제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화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안 될까요? 거기에는 김건희가 들어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이것은 김혜경 여사에 의한 조작이었다라고 얘기가 됐으면 훨씬 더 화제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좀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네. 네. 그거 훨씬 화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당대표가 나는 당대표를 할 뿐 공천 관리는 다른 분에게 맡겼어. 정권을 위임했어. 라고 한 상태에서 당대표가 특정 사람인을 미워해서 공천을 뒤집었다. 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얘기는 전혀 화제가 안 되고 있는 이유? 거기에는 김건희가 들어있지 않거든요. 지금 이게 김건희를 노려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프레임을 짜가지고 김영선 의원으로 이제 22대 대선 때 얘기 나오고 이게 결국에는 김영선이 보궐로 2022년 대통령 취임 직후에 열린 보궐선거에서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프레임까지 번졌는데 생각을 해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임 초예요. 그러니까 이 보궐선거 앞두고서 그 지역에서 그 전에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경선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리고 대통령 선거 직후 때문에 정신이 없는 영부인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을까? 일단 첫 번째 의문을 갖게 되고 두 번째 그럼 그때 당대표는 누구였지? 당대표 이준석이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당대표가 보궐선거에 가장 먼저 개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영선 의원하고 연결된 주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지금 이준석은 사라져 버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준석 방송에 나와서 나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 내가 홍매화 심은 거는 주술적인 이유가 아니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진짜 물어봐야 되는 거는 이준석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준석, 김건희 여사 전화 받은 적 있어? 그렇죠. 윤상현 위원장,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 받았습니까? 그래서 김영석 공천 줬습니까? 그렇죠. 물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물어보지 않고 끊임없이 김건희의
개입이 의심된다. 개입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걸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불려나가는 거는 저는 정말 전형적인 김건희 혐오론에 기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댓글을 보면서도 느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나는 김건희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해 너무 화가 나. 아무것도 안 듣고 싶어. 저는 아무것도 안 듣고 싶은 마음, 김건희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마음, 바로 이 마음을 저 음모론 세력들이 노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자꾸 나오고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네.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이분은 모르겠습니다. 명태균 뭐 하는 사람인지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요. 지역에서 여론조사 해가지고 지역 정치인들 당선 도와주고 선거 캠페인 해주고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일단 고급지게 말하면 흔히 말하는 이제 스핀 닥터, 전략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조금 이제 싸게 말하면 정치 브로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본인은 나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다. 즉 네. 정치인 뒤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보도들은 오히려 이걸 깠더니 지금 명태균을 깠더니 이준석이 나오더라라고 네. 하면서 다른 보도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 2021년 5월 달에 네. 조사가 하나 나옵니다. 당시 이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놓고 네. 뭐 나경원 의원도 있었고 주호영 의원도 있었고 네. 뭐 이준석도 있었고 네.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준석이 처음으로 적합도 조사에서 1위로 가들 때 치고 나올 때. 치고 나올 때 네. 그때 여론조사를 미래한국연구소가 했다라는 네.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저 보도 자체는 맞아요. 네. 머니투데이 더 300 기사인데 국민의힘 차기 대표 적합도에서 그동안 나경원이 1등이었는데 이준석이 처음으로 1등에 맞습니다.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준석에 대한 프레임이 저때 만들어집니다. 2030 남성 4명 중 1명은 25%가 이준석을 지지하더라.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약한 골이었던 네네. 젊은 남성들이 네.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준석이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됐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혹시 명태균과 이준석이 더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김영선 공천 의혹을 나오니까 네. 그 칠불사 회동 네. 사진을 바로 명태균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띄워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이준석 천하람 해가지고 매화 신고 있는 사진들 그거 자기가 찍었다. 네. 이러면서 그러면 그쪽에도 친한 관계였나 보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 좀 알아보니까 근데 저는 이런 하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저께 오마이뉴스 보도 그리고 어저께 MBC 보도 뭐냐면 명태균이 말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들어가 봤더니 명태균 회사라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여론조사가 선거 여론조사를 190건이 넘어 어마어마해. 이 사람 완전 전문가 꾼이야. 190건? 브로커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어준은 몇 건 했는지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했잖아요. 네. 김어준이 총선 때 20%였죠. 20% 그러니까 280 몇 건을 김어준 혼자 했잖아요. 600 몇 건이어서. 전체 600 몇 건 중에 네. 200 몇 건을 김어준이 혼자 했다고 나와서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들어가 봤어요. 가서 지금까지 김어준 씨가 2022년에 만들어져가 지금까지 해봤더니 한 500건 했더라고요. 네. 김어준이. 네. 그런데 이 명태균 씨 미래한국연구소 여기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190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하고 MBC 지금 난리 났어요. 190건이 많다고. 김어준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하라고요. 그러니까 190건 했다고 난리다. 이 사람은 전문꾼이다. 선거 전문가다. 네. 그러니까 선거 전에 예를 들어서 김영선 이런 사람들 한다.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나옵니다. 어제 MBC 뉴스 보도 보니까요. 전형적으로 선거 전에 여론조사를 해서 지역에 여론 만들고 그렇게 해서 붙여주는 사람이다라고 명태균을 정의를 했던데 김어준 아니야? 그 김어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김어준 말입니다. 얘기네. 지역에서 이런 거 하면은 브로크고 네. 서울에서 말입니다. 교통방송 딱 끼고 앉아가지고 그런 거 하면은 뭐 선거 전문가 구루 뭐 야권의 뭐 어떤 뭐 이런 전문가 이런 사람 됩니까? 불공평하네요. 우리도 공평하게 김어준도 브로커라고 붙여줍시다. 그럼 이제 김어준 앞으로 브로커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명태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제가 뭐 오마이뉴스, MBC 해가지고 계속 이상한 여론조사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오는데 네.
말이 안 맞아요. 제목은 전부 이상한 여론조사라고 해놨는데요. 전부 의혹이 대단 말아요. 그 김건희 여론조사 개입으로 김영선 씨가 들고 온 텔레그램 메시지 네. 하나 가지고서 만들려고 하다가 이거는 네. 살짝 삐꾸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던 게 혹시 이준석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이제 확 드는 거고. A 의원. 왜냐하면 본인이 먼저 제보를 했다고 본인이 이제 그렇습니다. 실토를 했으니까. 예. 도대체 왜 그거를 뉴스토마토에 가서 제보를 하는지 모르겠고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를 제기해 놓고 예. 또 공천 개입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발을 빼고 있는 형국을 보면 그 부분이 너무 이상해요. 이게 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지금 이준석이 김건희 여사 실드 칠 캐릭터냐.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건 실드 치준 거네요. 네. 그 공천 개입이라고 의혹이 나왔는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공천 개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 정도는 그리고 아니에요. 그것도 라고. 아니면 아니다. 공천 개입이라고 보면 본다지 아닌 네. 것 같다. 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았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시 당대표 누구였고 공관위원장 누구였습니까? 이거는 그냥 이준석이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저 당대표 시절에 저 모르게 김건희 여사랑 딜해서 김영선 공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확인하면 바로 방송에 나와서 떠들 수 있는 소재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안 하고 계속 막 저쪽에서 방송 그 진행하는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막 이 얘기되면 뭐 제가 보기에는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수작이죠? 지금 하도 그러니까 오늘 네. 지금 방금 제가 말씀하셨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 본인 SNS에 하나를 올렸습니다. 뭐라고 해놨냐면 당대표 시절이었던 2022년 6월 1일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된 것에 대해선 당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보궐선거 공천을 일임했습니다. 나는 몰라. 네,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몰라네. 나는 몰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SNS에 몰라. 올렸습니다. 그러면 윤상현 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문제는- 의원도 왜 조용히 있습니까? 네. 아니 그리고요. 네. 공천을 준 게 잘못입니까? 그리고 공천을 줘서 김영선 의원이 됐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이 지금은 이제 전 의원이 좀 당시 보궐선거에서 부정선거했습니까? 뭐 불법 선거했습니까? 누구처럼 거짓말 허위 사실 유포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네. 멀쩡하게 공천 잘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김어준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하남에서의 그 문학진 의원 네. 거기에 이상한 여론조사 회사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맞습니다. 여론조사 꽃 예? 무려 혼자서 200개 300개씩 해가지고 얼마나 여론조사 돌려서 정말 네. 그거야말로 여론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요 피를 토하는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박용진 의원, 문학진 의원 그 제가 들은 건 이렇습니다. 지역구마다 경선 룰이 달랐대요. 그리고 네. 저 듣도 보도 못한 여론조사 꽃도 아니고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여론조사 회사들 와가지고 미리 조사를 한대. 해봐가지고 야 당원 여기는 당원 여론조사로 해. 여기는 그냥 일반 여론조사로 해. 해서 유리한 쪽으로 이제 맞습니다. 만들어가는군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해보고 그거 네. 다 민주당 돈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지역 전체 253개 지역구에 어떤 그 룰이 똑같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그 지역마다 특성을 반영을 해서 여기는 당원 몇 %, 일반 여론조사 몇 %.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공천을 했거든요. 네. 당대표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이명백 뭐 공천관리위원장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공천 개입이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뜬금없이 21대 총선 때 텔레그램 메시지 나왔다가 저때 보궐선거로 가고 지금 뭐가 지금 뭘 하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요. 갑자기 또 흥분해. 네, 김건희 여사가 잘못이 있으면 저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를 넣으면 뉴스가 되고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가 들어가면 특검이 되고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가 들어가면 뭔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무데나 김건희를 갖다 놔서 김건희 의혹이라고 만들어가는 것. 네, 이것은 정말 혐오 작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는 그 시작이 이번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작에 A 의원이 왜 그렇죠. 그분이었냐 이준석 맞아요. 의원이었고 왜 황급하게 자기 스스로 그걸 또 밝히고 나왔는지 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뭐. 네. 예.
그 지금 이를테면은 지금 김창현님 야 세비를 반띵하는 게 문제 아니냐? 장수 말벌님도 야 공천에 금전이 왔다 갔다 하면 문제야. 당연히 맞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수사를 시작을 해갖고 정말 일종의 명태균이 김영선 의원을 월급을 반띵해서 삥 뜯었나?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거는 처벌을 받아야 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검찰 수사를 창원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계 담당 직원과 정확하게 그 돈을 그 반띵해서 보내라고 세비 보내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 이런 대가를 세비를 가지고 줬으니까 이거는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통화 녹취 나온 게 있습니다. 그 회계 직원하고 통화하는 게 있고요. 조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공천 얘기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은 명색이 5선인데 보궐로 당선이 되어 놓고도 그 다음에 22대 때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또 이제 문제점들을 얘기하면서 그러게 김건희가 왜 명태균하고 텔레그램을 하냐고 이렇게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 집안에서 대선에 나간다, 뭐 총선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주변에서 그 배우자까지 총동원돼서 그렇죠. 의견을 나누거나 뭐 각종 전문가들을 만난다거나 하는 거는 저는 누구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안 대표적인 게 김정수 그 뭡니까 경인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가자 경인선 가자 주위에서 말리는데 경인선은 가서 내가 인사해야 된다고 경인선 가자고 했는데 그 경인선이 드루킹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보수에서는 그러게 왜 김건희가 그런 사람하고 문자를 하냐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줄리 논란이 있었던 김건희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에 출마를 한다거나 정치를 결심할 때 주위 사람을 만난다거나 뭐 남편을 돕는다거나 하는 행동을 안 했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 여현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자가 나섰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요즘은 말도 하면 안 돼. 여자가 나선다라는 말이잖아요. 여자가 나선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나서야 되고 그리고 나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때, 전 대통령 때 나선 경우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래서 그때하고 이때하고 잣대가 다릅니까?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그런 복장을 하고 가서 마치 실무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행위.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매우 잘못됐죠.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정말 무슨 서울의 소리 무슨 뭐 최재형 이런 자들을 만나서 무슨 뭐 내가 우리가 앞으로 뭐 통일운동에 좀 같이 뭐 힘써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에 출마하는 남편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뒤에서 만난 부분들을 그것을 꼭 비판해야 되는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역에서 그런 운동을 했었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마케팅 업체를 했었고, 여론조사 회사에서 젊은 시절에 일했었고, 어떻게 본다면 사실 지역의 인재풀이 적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나 이런 것처럼 수도권에서 정치활동 하다가 일종의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다시 한번 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 그리고 그 돕으려면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식의 활동을 했던 거고, 어떻게 본다면 그 양반이 뭐 누군지 모릅니다. 했던 활동을 보면서 저는 조금 지금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직접 취재도 하고 했으면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어준과 비교하면 너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상당히 닮은 점이 있네요. 이게 패턴이 있나 봐요. 정치인들에게 접근을 한다. 그를 뭔가 유력자로 만들어진다고 약속한다. 여론조사를 한다. 여론조사를 지금 보십시오. 조작한다. 뭐 이런. 조작이란 말 안 들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돌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냐 MBC 경남하고 몇 기사에는 뭐냐면 여론조사 그렇게 실컷 해놓고는 뭐 결국에는 떨어진 사람도 많다 그러는데요. 여론조사 꽃에서 지난 총선 때 돌렸던 거 떨어진 사람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그리고 다스베이다 이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성 의원들 전현희랑 미래 나와서 그 유튜브에서 절까지 했잖아요. 붙여달라고.
국회의원 당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네. 앞에서 그 거의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과시했지 않습니까? 네. 패턴이 너무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명태균 가지고 얘기하면 김어준을 얘기하십시오. 네. 그리고 저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 김에 한 번만 더 하자면 김건희 여사는 마치 자신이 뭐 우리나라의 뭐 행정이나 뭐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예. 이게 뭔가 과시하고 척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은 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두운 곳에 봉사를 다니시면서 정말로 억울한 점들을 인생 길게 가져가면서 하나하나 소명해 간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에 있는 참모진들도 김건희 여사한테 마포대교 시찰 나가셔갖고 막 민생을 신경 쓰는 뭐 이런 그림으로 가자. 혹시 이런 조언이 있었다면 그런 조언은 대통령 부인을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조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보수 국민들이 좌파나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해도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가장 네. 위험한 거는 지금 보수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예. 보수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네. 이 마음을 잘 일단 여론 수집을 하고 거기서 공통 분모를 찾아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 저는 이게 문제 해결의 출발이다. 이렇게 봅니다.